이거는 350세 내는 게 좋아요.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 지금 2, 3 내고 화염분출로 요거 잡는 것보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이뎀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사턴에 2코 2개는 이래서 안 좋은 거죠. 카드는 카드대로 소모했는데 그냥 서린 하나 내면은 남은 카드 한 장을 보존할 수 있는데 드로 2턴이죠 이거는. 2장이나 내는데 공채는 오히려 요거 하나에 빠진다는 거. 이럴 때 하수를 빨리빨리 내줘야 돼요. 지금 화염분출을 격수한테 빼는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환값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칼 꼈는데 그러면은 필드 충원이 안 되죠. 필드 충원이 안 된다는 거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큰 거 나면 이런 걸로 잡을 수 있고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요거 2개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라서 내가 하수 충원이 안 된 건 아쉽지만은 어차피 지금 하수 내자마자 죽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간에 2대1 교환됐어요. 어빌더에서 잡았으니까. 그거는 핸드 차이 더 벌렸죠. 여기서는 만약에 1코스트 남지가 않았으면은 증발 화작이 맞아요. 근데 1코스트 남기면서까지 증발 화염구 아끼겠다 해봤자 나중에 화염구 필요할 때 5코스트로 쓰는 느낌이고요. 이번에 1코스트 줄였으니까. 그리고 저 증발을 상대가 별로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화작으로 하나 잡고 66 그냥 맨땅에 남겨놓고 비밀이면은 거의 증발각이 드러나겠죠. 아까도 상대가 증발 안 걸렸거든요. 근데 얘를 좀 빨리 내줬어야 되는데 비밀을 다 드로우해버려서 그거는 드로우를 내가 손해봤어요. 이제는 그냥 2, 3이 돼버렸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상대 도적 핸드가 적어가지고 아이고 나 보칼은 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 필요 없다고? 이러면 되게 위험해졌죠? 일단은 기둥을 찾아야 되고 기둥은 나왔어요. 그럼 다음 턴에 불기둥 화작해봤자 하나 안 줬거든요? 보통 증발 썼을 때는 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3대 맡기는 거고. 대장님? 걱정하지 마. 그래서 화작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다음 턴에 여기다가 화작 불기둥이 되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너무 눈치 보여. 여기다 화작 넣는다는 거는 요거는 경로되니까 미리 다음 턴에 불기둥을 쓰겠다라는 의도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 입장에서 무기로 잡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핸드 차이 너무 벌어졌고 뭐 성견자의 고소 하나 더 있고 나는 증발에 이제 핸드 차이 또 못 따라가죠. 만물의 균형을. 그러니까 요새 투기장 덱 구성에 있어서 이 친구 인맥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잠시만요.
이 판 끝나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일단 그동안 못 나갔던 애들을 마음껏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피 있을 때 그냥 마음껏 내고, 오히려 증발을 아끼고요. 이 친구를 상대가 안 잡을 수가 있어. 공격하면 어차피 나도 들어가니까. 일단 잡네요. 그러면은 네, 저것만 잡아놓고 명치 5딜은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포크 있죠. 나는 코스트 여유 있을 때 이거 먼저 아닙니다. 이 코스트 아끼는 게 나아요. 다른 코스트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건 돌진 막는 용도랑 약간의 심리전. 글쎄요. 상대는 아마 무기로 명치 칠 것 같아요. 일단 증발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변이가 2장이어서 되게 딴 거 하나 또 2장 아닌가? 이거 잡고요. 그럼 뭐 여기 복사할이 없으니까 이제 코스트 남을 때 이거 써주고, 제가 먼저 찾았다고요. 이거는 그냥 약간의 압박 정도?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최악의 10코스트 내도 돼서 변이를 집어봤자 별로 각이 안 나온다고 봤고, 아직 증발도 안 받았죠. 얘는 빨리 내서 이 다음 턴에 복사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찾았다고요. 아둔한 자들 같은데. 일단은 잡혔지만은 상대 핸드 다 소진했고, 제가 먼저 찾았다고요. 이러면 다음 턴 결과. 지금 보시면은 뽑은 건 비슷하게 뽑았거든요? 10장 대 12장. 그때 고서가 없는 것들을 그냥 막 가져와 버리니까 그 차이로 필드랑 핸드 카드 수가 저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필드 하수 3세, 나 핸드 3세, 비밀까지. 근데 상대는 뭐 핸드 2장이 고작이었죠. 일단 요새 투기장 메타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투기장의 정석이죠.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하기 나름인데, 그냥 뭐 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표현하든 아무튼 간에 대강 이런 거는 그냥 투기장 그 자체. 이게 그냥 이거를 알고 넘어가는 게 그냥 투기장의 일단 기본이죠.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그냥 더 있는,
예. 아까 제가 마이크로 답변을 드려가지고 대화 삭제. 어, 두 번째가 이제 이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 요즘 메타라고 다를 건 없죠.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했죠. 필드가 1순위고 핸드가 2순위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유리한 교환이 가능한 거는 뭐 서린에서부터 아이돌까지 불기둥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핸드 수급은 이제 일반적인 신비한 지능 뭐 전력 질주 그런 것들인데, 더 나아가면은 이제 닥베이더 투기장학개론에서는 신비한 지능 같은 카드보단 사실 불기둥이 핸드 수급 카드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불기둥은 1번이 더 가깝긴 하니까. 불기둥은 사실 1번이자 2번이죠.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을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 2번 때문이고 2번을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 1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항상 제일 중요했는데, 그럼 요즘 메타는 뭐가 다르냐? 요게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이게 상당히 편리해졌다는 게, 예전에는 이런 카드들 없었죠.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를 쓰고 바로 카드를 보충하는 카드들. 뭐 풋내기 기술자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카드를 여전히 받는 이유가 1일짜리는 카드 한 장 값이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한 턴을 써서 데스윙을 들어갈 수도 있는 기회를 대신해서 2코 11 성기사의 어비를 한 턴 동안 드로우를 한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얘는 전투함성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나은 카드들, 내 덱에 그 1드로우를 소모하는 카드들, 없는 게 나은 카드들보다는 그래도 얘가 낫더라 해서 저는 한 이 정도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약간 가짜 핸드 수급 카드, 핸드는 수급하나 실질적으로 내가 얻은 건 없는 거고 돌려받은 거고, 오히려 1번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2번도 애매하고 1번을 약화시키면은 그거는 거니까 약간 트롤러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은 리스트에서 평가를 안 좋게 받아요. 심지어 도적의 전력 질주를 봅시다. 중급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2번은 충분히 충족하죠. 7코스트가 다소 크지만은 4장을 뽑는다는 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2번을 충분히 2번으로는 아주 좋지만은 1번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내가 7코스트라는 거는 거의 한 턴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필드에 득이 된 게 없어. 그리고 1, 2턴이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7턴 이후라는 거는, 이거는 득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적용하죠. 그 타이밍에 7코스트를 쓴다는 거는 사실상 1번의 손실을 작용합니다. 하지만 2번에 주는 효과들, 긍정적인 효과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요새 기사는 조금 다른데, 일단 법사, 기사, 도적 얘네 셋이 그냥 무조건 다른 직업보다 좋습니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 3개 나오면은 무조건 집는 게 나아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게 지금 투기장 메타고, 도적과 법사의 경우에는 이런 카드들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어. 비전학자는 뭐 비밀이 되게 있어야 되지만은 또 1드로 돌려받고, 태고의 문양, 그리고 이건 꽤 예전에 만들어진 카드지만은 고서, 이런 것들로, 더군다나 태고의 문양은 이게 왜 사기 카드냐? 2번 카드죠. 핸드를 한 장만 보충하지만은 원하는 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3장 중에서 충분히 2번에 일단 좋습니다. 근데 2코스트를 쓰고 필드에 추가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1번에는 빵점인데, 문제는 그 수급한 카드가 2코스트 절약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 카드를 써서 필드를 불리해졌다고 보기가 힘들어. 오히려 7턴에 저거 쓴 다음에 5코스트 불기둥 쓰면은 그냥 똑같은 거죠. 물론 불기둥이 나와야 되지만은.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질주보다 훨씬 좋은 카드로 평가를 받는 거고,
도적은 이제 2코 2에 그 1댐 가져오는 애 있죠. 그런 애들로 계속 핸들을 야금야금, 그런 건 뭐 정확히 카드 한 장 값은 아니지만 1코스트 1댐이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쓰고, 도적은 뭐 1, 2에 그 상대 거 하나 가져오는 거 있고, 1, 2, 아니 환상, 이제는 그 뭐죠? 환상, 제가 픽순위 1순위에 놨습니다. 그 상대 직업 카드 그냥 하나 발견하는 거, 랜덤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좋은 거예요. 그 미치 칼잡이 강도, 얘는 1, 2를 작게나마 필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그냥 하나 상대 거 가져오죠. 그 다음에 카이날 꼴리 덩굴선이 이 정도예요. 저도 그 카드 텍스트 처음 봤을 때 그냥 엘프 공수보다 조금 좋은 거구나, 2에 2코스트 2면 역시 베스트 공채가 아니고, 거기에 1댐을 1코스트 나중에 한 번 더 써서 0코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 3코스트를 써서 2에 1댐인데, 그러면은 이거 거의 사실 얼핏 보면은 여기 하급 최악 아이언 퍼지 소총병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까지 간 이유는 이게 자기 핸들을 수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할 때 1댐을 1코만 쓰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엄청난 효과여서 당장의 필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도적은 이런 카드들을 계속해서 쉽게 픽하면은, 그리고 막 그 맹독을 바르는 기본의 루트에서 이제 독살이 하나 더 생겼죠. 독살은 보라색 테두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좋은 카드들보다 더 좋은 카드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카드 한 장씩 아끼면은, 그렇게 한 5턴, 6턴, 7턴 하다 보면은 전사나 사냥꾼 같은 직업들은 이제 한 핸드가 두세 장 남거든요. 근데 도적은 7, 8장이 남는 효과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게 참된 이제 1번과 2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2번에 치중한 카드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력 질주 같은, 단순히 생각하면은 2번은 핸드 수급이기 때문에 2번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를 써야 된다. 뭐 마법사로 치면 신비한 지능이나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사실은 1번이 잘 되면은 2번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라는 얘기고, 기존에도 좀 좋은 직업들은 결국 그랬었지만은 요새 마법사랑 도적은 좀 의도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카드들을 많이 만드는 느낌? 마법사가 또 이런 게 생겼죠. 어딨냐? 아, 얘 되게 높구나. 흐린빛 폭풍 정령이 얼음 화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랑 폭풍 정령이면은 차라리 정령 들어라 이건데, 이게 또 이 일이면은 도적을 제외한 다른 직업들은 잡기가 불편해. 성기사나 마법사의 경우에도 2코스트를 써야 되고, 도적은 2코스트로 2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은 잡기가 껄끔하고, 심지어 1댐이 안 되는 직업들은 이거 공격력 2짜리도 껄끔하게 교환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얘가 중매로 가끔 쓸데없는 카드를 줘도 어떨 땐 불기둥 주고 막 화염구 주고 그 차이로 그냥 승패가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잡아도 잡은 게 아닌 그런 카드들, 그런 것들을 법사랑 도적은 많이 쓸 수 있고, 기사의 경우는 지금 또 최강자로 지금 우뚝 서 있는 이유가, 얘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번에 극적으로 치중해 있는 이 1번이 기사만큼 좋은 애가 없습니다. 법사나 도적이 지금 메타에서 기사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덱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확률적으로 기사는 1번이 그냥 넘사야. 근데 2번은 도적이나 법사만큼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3대장의 밸런스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망해버린 직업 흑마법사. 흑마법사의 경우에는 비슷한 예로 설명드리면은 2번은 상당히 수월한 직업이에요. 어빌만 써도 그냥 핸드가 보충하니까 핸드가 마를 리는 없어. 근데 형편없는 직업 카드들 덕분에 1번이 너무 약해요.
1번이 너무 약한 게 문제야. 아, 이것도 이거 발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들어오네. 지금 증발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한 장 더 있어야 되네. 제가 먼저 찾았다고요. 얘까지 잡아주고 이렇게 분신술을 하면은 일일이 2일 박았을 때 여기 들어가면 이득이고 여기 들어가도 1일 2일 남으니까 그럼 만약에 2피까지는 잡을 수가 있죠. 3코스트면 웬만해선 2피는 없는데 생각 좀 해야겠어. 일일이 2개 있으면은 가령 3일 첨보나 3일 중매 1일 2 걔네들은 지금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자, 저거에는 화작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주목. 432, 35 쳐봤자 신성화까지 써야지 다 정리고 상대는 0코스트 되니까 내가 먼저 선점. 저런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카드 한 장값 더 쓰는 거라. 필드는 자연스레 선점할 수가 있고 지금 비밀 걸고 3댐 하면은 하나 잡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거울상으로 좋은 거 빼지 않는 이상 조금 아쉽거든요. 그냥 지금 버프가 빠졌죠. 그런데 요거 혹시 공격력 1차를 못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얘는 아껴놔야죠. 그리고 잡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얘는 2코스트고 얘는 3코스트 1코스트 차이 나는 거고 잡으려면은 또 상대가 뭔가를 빼야 돼요. 저거면은 상대 입장에선 되게 싸게 빼긴 했죠. 거기다가 침착하게 제가 변이가 2장 있는 덱이긴 한데 변이가 핸드에 없는 거 아쉽네요. 어차피 도발이 2개이기 때문에 주문 비용 줄여준 애 먼저 잡아준 거죠. 어쩌죠? 어떻게? 이 정도가 싸게 빼는 방법 같아요. 다른 거는 연금술사를 다음 턴에 내고 이번 턴에 비밀과 메디바인 그 정도 차이. 이렇게 되면은 메디바인을 제가 아껴놓은 이유는 행여나 화작이랑 같이 쓸 수도 있다. 증발을 먼저 내서 상대는 일단 거울상을 생각해야 되니까 싼 거를 먼저 빼고 그 다음 거울상을 건다.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테크닉인데 지금은 얘가 어차피 2, 3이랑 교환이 안 돼서 직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증발이 너무 싸게 빠진다는 판단하에 거울상을 건 거죠. 이거는 얼보는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차라리 화작으로 1일 하나 더 줄여놓는 게 낫고 혹시라도 이제 파이턴에 그냥 상대가 무대포로 공룡의 몸짓 걸